안녕하세요. 6월 첫 거래일에 인사드립니다. 뉴스마켓의 최예린입니다. 자, 5월달 2000에서 마무리가 됐었죠. 2000 이렇게 5월 마지막 3거래일에서 종가상 코스피가 모두 2000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러고 짜잔 6월장이 시작이 됐는데 웬걸 오늘은 2000이 딱 한 번 아주 잠깐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다시금 2000에서 뭔가 시작해보는 6월달 뭔가 좀 이른 주식시장의 랠리, 이른바 서머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냐?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요, 외국인도 조금 사는 것을 멈추었고 코스피도 2000을 아주 잠깐만 보여주고 거의 파란불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주말 앞두고 글로벌 증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주춤하면서 코스피도 조금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모습이거든요. 주말 앞둔 글로벌 증시 표정부터 살펴봅니다. 자, 먼저 뉴욕입니다.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1% 이상씩 낙폭을 보였습니다. S&P 500이 1.4% 이상 가장 큰 낙폭 보였네요. 나스닥이 1%가량 역시 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주간 단위로 한 2주 연속 조정, 그리고 월간 단위로 좀 괜찮았는데 어떤 지표가 나왔느냐? 사실 지표는 좀 혼조 국면이었습니다. 소비 지표는 예상 밖의 감소를 했습니다. 개인 소비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미국 경제 70% 차지하는 것이 개인의 소비인데 이 부분이 늘어나지 않은 것이 일단 시장에 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지고요. 소득 역시도 전달과 거의 변함이 없이 좀 정체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밖의 지표는 사실상 괜찮았죠. 시카고 PMI, 시카고 중서부 지역의 어떤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는 전달보다 대폭 개선이 됐고요. 또 한 가지 소비 지표는 개인들의 소비는 늘지 않았지만 소비 심리 지표는 좋아졌지만 역시 심리가 아무리 좋아져 봐야 결과적으로 개인의 소비가 늘어야 되는데 지갑을 생각보다 덜 열었다라는 집계를 보고 뉴욕 증시는 빠진 것 같습니다. 자, 유럽 쪽도 보면요. 사실 악재가 좀 있었습니다. 유럽 쪽은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서 그 지표 부진 때문에 빠졌는데 역시 독일을 제외하고 영국, 프랑스 모두 1% 이상 밀린 것이 확인이 되고 있네요. 유럽의 유로존 전체 실업률이요. 사상 최고치 경신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12%, 진짜 높다. 100명 중에 10명 이상은 반드시 실업자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실업률이요, 10.1%, 그러니까 10%에서 이번에 또 12.2%까지 오른 겁니다. 0.1%포인트씩 12.1, 12.2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유로존의 실업률이 잡히지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증시도 동반 하락을 했고요. 자, 뉴욕 증시 잠깐 차트를 좀 보시겠는데요. 다우존스 기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랠리를 계속 보이다가요, 좀 주춤했죠? 한 1, 2주 정도 횡보를 한 듯 보이는데 사실상은 밀렸습니다. 이렇게 21선도 좀 건드리고 말았죠. 5월 마지막 거래일이에요. 하지만 주간 단위로 좀 보시면요. 자, 이렇게 계속 빨간 봉을 열심히 세워가면서 사상 최고치 랠리를 하다가 지난주, 그러니까 5월 두 번째 그 마지막 주부터 거꾸로 올라갔을 때 주춤, 그리고 지난주에 확실히 조정을 보였더라 이겁니다. 근데 5월 전체적으로 보면요. 5월 월봉상으로 본다면 그래도 빨간불입니다. 5월 월간으로는 한 월 초반 정도, 중반 정도까지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역시 2%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면서 5월에 주식을 팔고 떠나라라는 격언이 사실상 맞진 않았던, 생각보다 꽤나 괜찮았던 2013년도 5월 뉴욕 증시였다는 얘기였죠. 자, 이번엔 중국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중국장에서 오늘 좀 변화를 감지하셔야 되겠는데요. 중국장이 오늘 약간 미묘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 지표 때문인데 주말에 일단 지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됐죠. 지금 중국 상유종합지수는 소폭이지만 상승하면서 2,300선 지키고 있고 현재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 종가보다 한 1.3포인트가량 위쪽에 걸쳐져 있습니다. 중국에 어떤 지표가 나왔는가? 중국의 제조업 PMI 일단 중국 정부에서 집계하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HSBC에서 집계하는 것이 있는데 5월달 제조업 PMI 똑같은 수치에 비슷한 결과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 집계는요. 주말에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 시각으로 한 토요일 정도 오전에 나왔습니다. 50.3, 이 정도 나왔더라고요. 예상보다 소폭 위쪽이었고 지금 8개월째 확장 국면, 그러니까 8달 동안 계속 50 위에 있는 수치를 보여줬다 이겁니다. 누가 집계했을 때? 중국 정부가 집계한 결과.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나온 지표는요. HSBC라는 기관에서 집계를 했는데 유독 HSBC 집계에 대한 시장 신뢰도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지표는 중국 정부에서 집계한 것과 달리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자, 조금 전에 나온 속보 올라온 거 보니까요. 중국의 5월 HSBC 제조업 PMI 확정치입니다. 얼마 전에 속보치가 나왔었는데 그때 벌써 좀 삐걱이었었죠. 정부는 좋게 나왔는데 HSBC는 별로 좋지 않았고요. 역시 확정치도 까보니까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49.2, 정부는 50.3.
8개월 연속 경기 확장 국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국 정부가 얘기를 했는데 HSBC가 집계한 건 지난달부터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미 50을 하회했었고 49.6에서 이번에 49.2까지 떨어지면서 HSBC 집계상 중국의 제조업 경기는 여전히 좋지 못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수는 별로 빠지지 않으면서 2,300선 정도의 아직까지 조용한 흐름이라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중국 정부의 집계와 HSBC 집계상 제조업 PMI 일단 온도차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번에 일본 니케이 한번 상황을 볼까요? 네, 지금 일본 니케이는 2%가량 하락하고 있죠. 오늘 13,500선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장중한 때 13,300선까지 내려가면서 또 한 번 변동성이 커졌었는데요. 자, 일본 증시 조금 걱정입니다. 일단 글로벌리 굉장히 주식시장이 주말 앞두고 굉장히 좀 부진했었다는 것이 일본 쪽까지도 분위기에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은데 그나마 좀 낙폭을 줄이고는 있습니다. 잠깐 차트 보실까요? 지지 라인이 조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는 그나마 좀 다행인데요. 자, 보시는 것이 이제 일본 니케이 차트입니다. 자, 이렇게 13년의 휴대폰 급락을 한 이후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을 모색했었죠. 어정쩡한 반등이었지만 반등은 반등이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밀렸습니다. 그래도 밑골을 좀 달았죠. 여기가 끝인 줄 알았건만 니케이 기준은 14,000 라인. 여기에서도 또 한 번 밀렸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양봉으로 감아줬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반등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날 바로 지난주 목요일에 다시 한번 5% 크게 빠졌다라는 것이고요. 금요일날 그냥 조용했었고 오늘 또 빠지고 있죠. 뭔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거는 조금 하락의 기운이 더 세다라는 것을 느껴보실 수가 있을 건데 굉장히 쉽습니다. 5월 달이 여기서 시작했죠. 5월 달 상승폭을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 갉아먹었죠. 5월 달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6월 달 짜잔 시작을 했는데 6월 달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2% 넘게 장중에 거의 3% 가까이 급락을 했었다가 지금 밑꼬리가 좀 어디서 달립니까? 61선 정도에서 지지가 일단은 나오고 있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미국 쪽에서도요. 양당 의원 합쳐서 한 200여 명 정도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다가 환율 조작하는 것을 좀 제한하자라는 문구를 넣자고 지금 오바마 대통령을 압박하는 형국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엔저가 진행될 수 있었던 데는 미국의 암묵적인 어떤 용인이 있었는데요. 이제 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왜냐고요? 미국도 엔저 계속 가면 수출 신경 쓰이거든요. 이제 엔저가 생각만큼 쉽게 진행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참에 엔달러 환율 잠깐 열어보죠. 네, 확실히 이제 100엔대 정도 잘하면 다시금 하향으로 뚫릴 것 같습니다. 이거 4번 동안 여러 차례 시도 끝에 뚫렸던 거였는데 다시 103엔대는 점점 멀어지고 100엔대로 완전히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죠. 네, 이렇듯 일본 시장에 주식 투자했던 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와서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는 듯한데 과연 오늘까지 우리 주식 시장에 외국인들 러브콜이 이어질까? 먼저 코스피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는요, 현재 1998.93, 2000이 아니죠? 2포인트 정도 아래쪽이어서, 한 2포인트 정도만 오르면 다시 2000인데, 일단 오늘 장중에 잠깐 보여줬었습니다. 낙폭은 아주 미미하죠. 2포인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오늘 개장하고 나서 현재까지의 흐름입니다.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개장하면서 약간 곧바로 이제 2000이 바로 보여졌었다가 낙폭이 좀 컸었어요. 1990 정도까지 내려왔었다가 다시금 좀 2000 부근으로 회귀하는 그런 움직임. 일단 시가가 이쪽이었다고 봤을 때 시가보다는 높은 흐름이고요. 2000선이 일단 회복이 되려고 자꾸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장중에 보여지는 모습은 1990 라인, 초, 중, 후반이 많더라라고 인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급입니다. 자, 코스피의 수급 오늘 외국인이 사지 않네요. 그렇죠? 네, 많은 폭은 아니고요. 이 시간에 많은 폭 팔려면 적어도 1,500억 정도, 아무리 못해도 1,000억 정도 이상은 순매도가 나와야 되는데 기껏 한 40억 정도막 순매도하고 있죠. 지난주에요. 외국인들이 한 주 동안에만 9,600억, 거의 1조 가까이를 순매수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 내내 개인들은 월, 화, 수, 목, 금, 5거래 연속 팔면서 1조를 던졌는데요. 그런 개인들이 이제 조금 들어오고 있고요. 그 자리에 외국인 기관은 발을 빼고 있습니다. 기관 지난주 금요일에 약간 들어오는 것 같았지만 다시금 매도로 돌아서면서 오늘 양 매도 속에 코스피가 일단은 2,000을 조금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코스닥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요. 오늘 좀 괜찮게 진행이 될 법했었는데 역시 반등이 여의치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흘째 밀리는 셈이 될 텐데 역시 파란불이죠. 1포인트 남짓이니까 역시 많이 밀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반등이 좀처럼 나오지 않는 것도 참으로 안타까운 흐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후반까지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괜찮았기 때문에 오늘 좀 빠져도 괜찮겠습니다만은 앞서 미리 빠지고 있었던 코스닥은 아직까지 오늘까지 조금 흘러내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수급 보시죠. 네, 이것이 이제 분봉인데요. 그쵸? 한 578선까지 갔었었는데, 이때 사실은 상승 전환도 했었습니다. 빨간불 잠깐 보여줬다가, 여기를 좀 더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곧바로 밀리면서 시가 정도
뭐 부근, 예, 그 정도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21선에서 지진 나오고 있는데 잠시 후 코스닥 차트 보도록 하고요.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역시 양 매도입니다. 지난주에 누가 먼저 배신했었죠? 잘 가다가 기관이 나 코스피에 집중할래 하면서 곧바로 이제 먼저 매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뭐지? 하면서 외국인은 지난주 목금 기관과 같이 양매도가 나왔었는데 오늘까지도 양매도 패턴이 무려 지난주 목금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띄워볼까요? 코스닥 차트. 네, 이것이 이제 바로 코스닥의 차트인데 얼마 전, 그러니까 지난주 이 날이 좀 키워보죠. 자, 이날이 바로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래요. 수급이 그나마 좀 괜찮았을 때 588.54, 5년의 최고치 경신했다가 목금 양매도였었죠. 예, 이때는 외국인 매수만 좀 살아있었을 때 이때도 사실 음봉으로 끝났고요. 이 길로부터 종가상 빠지기 시작해서 이날, 지난주 목, 지난주 금, 그리고 오늘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요. 지난주 금요일 날 장중 변동성이 커지면서 571.61, 1.6%가량 밀려서 어디까지 왔었죠? 이 빨간 선까지. 근데 이 빨간 선이 지금 지켜지고 오늘 약간 반등을 주려 하는데 좀 여의치 않다라는 거. 하지만 또 뭐 크게 반등은 아니지만 여기서 되밀리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흘 연속 밀린다고 하지만 사실 이 폭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21선에서는 조금 지지를 보여줬던 적이 많았던 코스닥이어서 설사 약간 깼다고 한들 반등에 대한 어떤 그 경험치, 기대는 분명히 있죠. 자, 이번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모습 보여드립니다. 자,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모습 오늘 딱 볼 종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1.3% 정도 오르면서 자, 삼성전자가 얼마입니까? 156만 원. 삼성전자의 고점이 얼마죠? 박스권 최상단이 158만 4천 원. 지금 거의 빠르게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잠깐 삼성전자 차트가 지금 나가고 있을 텐데 지난주 거의 딱 이틀 연속으로 오르면서 주간 단위로도 한 3%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하루는 2% 오르더니 또 그 다음 날도 또 2% 오르면서 어느덧 150만 원 완전히 위에 올라섰었죠. 근데 금요일에 좀 쉬더니 오늘 다시금 상승을 시작합니다. 사실상 지금 이렇게 삼성전자가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2천을 막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급락은 아니어도 삼성전자가 선전함으로 인해서 2천은 지켜지는 분위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나머지 종목들 그게 특징적인 거 없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사실 수급이 굉장히 좋은데 일단 뭐 3만 1,000원, 2,000원에서 좀 조용한 흐름이고 LG 화학이 오늘 또 상승이네요. SK텔레콤, 한국전력 많이 부진합니다. 한국전력은 차트 열어보시면 바닥은 뭐 다 깨져 있죠. 지금 기관이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슈같이 걸려있는데 관련된 테마는 잠시 후에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FX 시장으로 장소를 옮깁니다. 원달러 환율의 상황. 원달러 환율은요, 우리가 차트를 좀 보면서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흐름 같은 경우에는 무역 수지가 16개월 연속 흑자를 보이면서 약간 소폭 하락하고 있긴 한데요. 큰 흐름에서 좀 보면요. 이날입니다. 5월 9일날 목요일날 한은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쭉 가면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1,130원에서 딱 막혔죠. 1,133원 이 정도까지 한번 올라가 보긴 했었었는데 종가상 아마 이날도 1,132원인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이 구간에서 1,130원대 그냥 좀 횡보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들이 많습니다. 아마 변동성이 좀 커질 텐데 역시 관건은 이렇게 좀 어렵게 그러나 가파르게 올라온 1,130원대 안착하고 그 이상 40원, 50원 갈 수 있냐 여부입니다. 향후에 변수도 함께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특징주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많이 부진한 대표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안타깝지만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안 좋은 쪽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유동성 위기의 주인공 STX 그룹주입니다. 자, 오늘 STX 주가가 거의 하한가죠. 페노션 정도만 낙폭을 근데 많이 줄였네요. 페노션이 유일하게 하한가를 들어가지 않고 마이너스 한 12% 뭐 이랬었는데 지금 한 절반가량 줄여서 7% 정도만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STX 그룹은요. 최대 위기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룹 자체가 공중 분해될 수 있다. 그룹 해체설이 돌고 있는데 이유인즉슨요. 우리은행에서 STX 담보 주식을 전량 팔겠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STX 이 지주회사 STX하고 나머지 계열사들의 고리가 다 끊어지면서 사실상 STX는 조금 그룹 자체가 다 좀 따로 노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오늘 급락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매각이 조금 확실시되는 페노션 정도만 낙폭이 좀 덜하군요. 자, 이번엔 시장에 아주 핫한 스마트 그리드주 보겠습니다. 아까 한국전력이 하락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옴니시스템, 누리텔레콤 사실상 이 두 가지 종목이 탑이죠. 그리고 나 이런 약간 테마성 너무 있고 이름 좀 뭔가 낯설고 이런 종목 싫다 하시는 분들은 포스코 ICT도 여기 테마에 같이 엮인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옴니시스템이 지난주에 한 50% 이상 올랐어요. 잠깐 차트 보여드리겠는데 근데 오늘은 누리텔레콤이 조금 더 강하죠.
자, 옴니 시스템. 야, 이런 차트가 있나요? 있습니다. 5월달 특별히 지난주만 주봉 한번 보시면요. 지난주만 옴니 시스템이 51.62% 올랐었는데 오늘 또 시작하죠. 근데 상승폭은 물론 좀 줄어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지난주 조금 덜 올랐던 누리텔레콤이 어떻습니까? 오늘 상한가까지 장중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포스코 ICT도 제가 테마라고 말씀드렸죠. 포스코 ICT는요. 실적도 얼마 전에 좋았었습니다. 지난주 쭉쭉 역시 같이 테마를 엮이면서 좀 올라와 줬었고 실적도 괜찮았었고 오늘 약간 윗꼬리까지 달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 진입한다고 해도 이 정도 박스권까지 8,300원은 노려볼 수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있었으니까 역시 가격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역시 넓은 의미의 스마트 관련 테마지만 역시 부진한 쪽도 있죠. 바로 한국전력입니다. 사실 바닥의 바닥을 지금 헤엄쳐가고 있는데 한국전력이 오늘 또 밀리면서 3만 원이었거든요. 그죠? 3만 원이었는데 2만 9천 원 그 정도에서 이제 지지를 못 받고 지금 2만 6천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수급 한번 열어보실 수 있는 분은요. 기관이 그냥 거의 투매입니다. 한국전력은요. JS전선은 원전 관련해 불량 부품 만들었던 그런 업체죠. 오늘까지 추가 하락하고 있고 JS전선이 LS 쪽 계열사입니다. 관련해서 LS 산전 여전히 좀 좋지는 못한데 LS 산전은 그래도 빨간불 켰네요. 넓은 의미에서요. 사실 원전 가동 중단되면서 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테마, 뭐 옴니 시스템, 누리텔레콤 사지도 않으실 거면서 쳐다만 보실 게 아니라 넓은 의미의 2차 전지가 최근에 좀 뜨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2차 전지 하면 LG화학, 삼성 SDI, 네, 이 두 양대 산맥 정말 오래간만에 같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이미 좀 끼를 보여줬었고요. 오늘까지 추가 상승하는 LG화학도 대단합니다. LG화학 간다고 화학주가 가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조금 요즘 트렌드하고 안 맞는 생각일 수 있고요. LG화학과 삼성 SDI가 가는 건 굳이 이제 성격상으로 꼽자면 2차 전지 쪽에서 가는 거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 밖에도 아트라스 BX, 세방전지 이런 종목도 괜찮고요. 오늘 삼화전기, 삼화전자는 상한가입니다. 현대차 쪽에 어떤 좋은 그런 소식도 있죠. 무선 충전차 현대차에서 출시할 것 같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제 부품 들어가는 이쪽이 또 강세인데 넓은 의미에서 다 2차 전지라는 얘기입니다. 삼성 SDI 한번 볼까요? 사실 지난주 수급 보면 기관이 한 세 번째론가 많이 산 그런 종목이었었는데요. 자, 삼성 SDI 이미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닥에서요. 근데 여기까지 이제 매물대를 거의 뚫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역시 좀 중기적으로 15만 적어도 한 5천 원 정도는 아니겠느냐 이런 전문가들의 가격대도 오늘 제시가 됐었고요. 어떤 전문가님은 오늘장 관심주로 삼성 SDI를 불러주시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전력이 모자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여름에 막 덥다고 야 에어컨 켜봐. 그렇게 한 바람에 이제 이런 종목들이 뜨고 테마가 형성이 된 건데 오늘 에어컨을 못 틀면 건강에도 더 좋다는 선풍기 만드는 산업을 하는 신일산업이 아주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역시 엄청나게 올랐었고 신일산업 오늘도 11% 정도 급등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은 좀 이격 조정할 때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신일산업도 잠깐 차트만 좀 열어볼까요? 자, 선풍기 만드는 신일산업. 물론 선풍기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요. 대표적으로 그것 때문에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오일선과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 추격해서 사실제는 확실히 아니고 오히려 갖고 계신 분들이 슬슬 분할 매도. 그러니까 종목을 부정적으로 봐서가 아니라 일단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질 때 지금 추격 매수할 자리는 확실히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갖고 계신 분들이 현금화를 생각할 정도로 신규 매수는 조금 좀 조정을 확실히 더 보이면 모를까. 여기까지는 안 내려오더라도 이 가격은 좀 너무하게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얘기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실적 관련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한 대 추려봤습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보다 약간 부진한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AK홀딩스 기억나십니까? 제주항공 자회사로 갖고 있는데 또 이 제주항공이 글로벌리 몇 위에 들어갔다 오늘 그런 뉴스도 좀 나왔었고요. 제주항공 자회사, 이 알짜배기 자회사 실적이 본격적으로 2분기, 3분기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외로 조정도 별로 주지 않고 가는 AK홀딩스고요. 이 밖에 실적이 오늘 부진해서 많이 빠지는 LD패션 많이 빠지네요. 한섬도 많이 빠지고 패션 쪽인데요. SBS 콘텐츠허브도 실적 부진 때문에 밀립니다. 특별히 한섬은 3분기까지도 안 좋을 거라는 그런 우려 있고요. 지금 대덕전자도 이렇게 4% 정도로 밀리고 있는데 LD패션 그리고 많이 밀리는 대덕전자만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LD패션 차트입니다. 실적이 안 좋아서 이렇게 음봉으로 확 떨어지는 차트 별로 좋지 못합니다. 오늘 전문가들의 언급으로는 역시 추가 하락도 예상이 된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121선 정도가 3만 원이었는데 오늘 갭 하락하면서 아주 시원하게 깼죠. 거래도 조금 붙는 그런 모습인데요. 왜 빠지죠? 실적 때문에. 이런 종목은 약간 답이 없습니다. 최소한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 참조해 주시고요. 자, 대덕전자가 별로 좋지 못해요. 금요일도 이렇게 급락을 했었고 물론 밑꼬리 좀 달리면서 약간 매수세가 있나 했었지만 오늘 이렇게 역시 갭 하락 동반하면서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12,000원짜리가 곧바로 10,000원까지 밀렸죠. 역시 실적에 대한 그런 실망감 때문입니다.
네, 이번에 자동차 부품주 보겠습니다. 오늘 상신 브레이크가 실적 때문에 52주 신고가를 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부진하다라는 측면에서 짚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차트를 다 열지는 않겠지만 금요일날 악소리나게 성우 하이텍이 이렇게 우량했던 자동차 부품주가 밸류 메이트리가 있고 저평가 분석이 쏟아졌던 성우 하이텍이 결국 종가상 제가 진짜 입이 방정인가 봐요. 하한가를 마지막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오늘 추가로 4% 정도나 급락하고 있습니다. 하한가 한번 가고 나서 일단 아직까지 여파가 더 나오고 있다는 거, 특별히 성우 하이텍에 대해서요. 만도는 지배구조 리스크 조금 더 개선된다는 분석수가 오늘 오르고 있고 SL도 하루 만에 반등을 주고 있는데 성우 하이텍만큼은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 모습. 상신 브레이크는 서프라이즈한 그런 실적을 내놓았지만 장중에 한 5% 정도 급등했다가 지금 약간 하락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늘장 팁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6월입니다. 6월달 코스피가 얼마나 갈까 굉장히 궁금해들 하시는데 전문가분들은요. 방향성보다는 속도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의 출구 전략 우려가 있죠. 전체적인 글로벌 유동성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물론 지표도 잘 보셔야겠지만 유동성 우려가 있고 코스피도 지금 애매한 자리에 왔습니다. 잠깐 차트 보시면요. 지금 2000선 정도라는 것은 2000선 이 위로는 곧바로 이제 전고점이 한 2030 라인 정도가 있고요. 이걸 매물대로 봐도요. 매물 부담이 좀 상당합니다. 이 곧바로 위에 어떤 분들은 2010선 넘기는 것이 1차 과제라고 하는데 여기서 곧바로 밀렸죠. 2014선 확실히 넘겨야 2030, 40까지 가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모멘텀이 뭔가 있어야 박스권을 완전히 뚫고 갈 거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죠. 물론 악재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외국인도 돌아왔고 엔저도 좀 주춤해졌고 그런데 2분기 실적도 역시 또 하나의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제가 들은 것 중에 가장 건질만한 내용은요. 역시 비중 조절이 필요합니다. 현재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이렇게 이제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 주식 비중을 담궈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좀 있으실 텐데 경기 민감한 대형주 위주로 일단 포트를 가져가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다반사였습니다. 경기 방어주, 코스닥 부품주에 특별히 좀 많이 오른 그런 종목 위주로는 어떤 기관의 매물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몇 프로 정도 갖고 가면 좋습니까? 물어보니까 뭐 좀 뻔한 대답이었지만 현재로서는 코스피 반, 코스닥 반 5대5 정도의 비중이 괜찮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여기에서 점점점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경기 민감주, 대형주 쪽으로 비중을 조금 더 높여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시장에 대한 주간 일정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유동성 때문에 박스권을 완전히 뚫을 수도 있고 박스권에 여전히 갇힐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시장 팁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5월 ISM 제조업지수가 오늘 밤 나옵니다. 자, 일단 예상치는 별로 크게 기대하는 바가 없거든요. 이렇게 시장 지표가 별로 좋지 않은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왜? 출구 전략이 나오지 않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은요. ECB 통화정책회의가 목요일 날 밤에 있을 거고요. 연준의 베이지북도 그 전날 나올 텐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앞에 줄만 보십시오. 5일, 6일, 7일 ADP 민간 고용, ADP라는 기관에서 집계하는 미국의 민간 부문, 정부 부문 말고요. 고용이 얼마나 증가했는가라는 것과 주간 단위로 실업자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집계하는 6일에 나올 지표, 그리고 7일, 우리 기준으로 토요일 날 오전에 대하게 될 미국의 5월 고용 보고서. 지금 고용 보고서만 보면요. 실업률은 7.5%, 새롭게 늘어난 일자리 수는 16만 8천 개 정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네, 과연 이것이 이제 좋은 결과가 시장에도 좋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역시 반대 의견들이 많습니다. 고용은 적당히 정도만 좋아져야 시장도 같이 갈 수 있는데요. 급격하게 좋아져 버리면 출구 전략 우려가 나올 수 있겠죠.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반갑지 않은 이유이긴 한데 예상치 정도 나온다고 해서 크게 또 악재도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 출구 전략을 그래도 하려면 기본적으로 매달 늘어나는 새로운 일자리 숫자가 20만 개, 20만 개, 20만 개 이상씩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이 포착돼야 된다는 것이죠. 실업률도 6.5%까지는 내려와야 출구 전략한다고 분명히 미 연준에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아직은 7.5%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지표 잘 보시면서 오늘은 좀 숨고르게 합니다만은 내일부터 ISM 지수업 지표 시작으로 해서 지표와 연결된 우리 시장의 모습 보셔야겠습니다. 비중 조절 기억하세요.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뉴스인마켓입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이메일을 통해 검찰의 비자금 수사에 대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나와 우리 그룹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이 이메일을 통해 전체 임직원들에게 사과한 것은 창사 이래 처음입니다. 이 회장은 나의 잘못과 부덕의 소치로 인해 임직원과 회사가 더 이상 고통받고 피해를 겪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개인의 안위는 모두 내려놓고 우리 CJ와 임직원 여러분의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CJ그룹의 불법 금융거래 전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수백 개의 차명 계좌가 발견된 우리은행 특별검사와 함께 CJ그룹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과 주가 조작 여부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 LG전자, 펜텍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3분기에 신제품을 내놓고 스마트폰 대전을 벌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갤럭시 S4를 출시한 삼성전자는 3분기 중 주력 제품인 갤럭시 노트 3를 출시하며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애플은 아이폰 5의 후속 제품인 아이폰 5S 또는 아이폰 6를 선보이며 삼성전자의 신제품에 맞불을 놓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전자는 옵티머스 G의 후속작 옵티머스 G2로 삼성전자와 애플의 도전장을 던집니다. 최근 삼성전자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낸 펜텍 역시 3분기 중 새 전략 스마트폰을 출시하며 경쟁사들의 아성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IMF 외환위기 직후 수준으로 둔화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5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 상승했습니다. 1999년 9월 0.8%를 기록한 이후 13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상승률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11월 1.6% 상승해 1%대에 진입한 이후 7개월째 1%대에서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로는 0%의 상승률입니다.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이 20대 남성을 앞지르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여풍 시대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대세로 굳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작년 2분기 20대 남성을 추월한 이후 올해 1분기까지 4분기 연속 역전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20대 여성이 작년 2분기 64.9%로 20대 남성의 63.4%를 사상 처음으로 추월한 뒤 올해 1분기까지 역전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노동에 이바지한 경제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기업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KB금융지주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최종 인터뷰 대상 후보로 민병덕, 이동걸, 이명록, 최기일 등 4명을 선정했습니다. 후보별로 90분가량의 심층 면접을 통해 이사회에 추천할 회장 후보 1인을 이르면 이번 주 중 내정할 방침입니다. 삼성전자는 2013년형 스마트폰, 스마트 TV와 친환경 모니터로 녹색 구매 네트워크에서 주관하는 올해 녹색 상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색 구매 네트워크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친환경 상품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녹색 생산을 유도하고 환경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려는 소비자 시민단체 연합체입니다. LG 상사는 이범 전 STX 중공업, STX 건설 회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LG 상사는 이전 회장의 해외 사업 분야와 경륜과 전문성, 글로벌 네트워크 등이 영입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전 회장은 지난달 일신상 이유를 들어 STX 중공업, STX 건설 회장직을 사임했습니다. LG U+의 클라우드 방식 3D 내비게이션 U+ 내비를 모든 LTE 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LG U+는 U+ 내비 LTE의 지원 단말기를 갤럭시 S4와 옵티머스 G 프로에서 LTE 단말기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출시된 U+ 내비 LTE는 국내 최초로 클라우드 기반 내비게이션 서비스로 대용량의 지도 데이터를 내려받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3D 입체 지도를 제공합니다. 6월 3일 뉴스인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